앞서 성범죄 재판 중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발의하였다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놓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해드리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진술하게 되고 그것은 가해자가 유죄를 받는 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검사한테의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일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그 진술을 쓰는 것을 다투게 되면 결국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의 진술 조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재판 중에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반대 신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만 가지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한 다음에 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다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피해자 대신 재판에 출석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반대 신문을 받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도 많고 그 자체가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 피해자를 배려해주는 차원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범죄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으려면 증인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면 사실상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3일 영상 녹화와 신뢰관계인의 진정 성립 인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던 성폭법 제30조 제6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성폭력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받을 압박감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더라도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비공개 증인신문,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버리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고 본 것이지요. 기존의 진술 영상 녹화 제도가 위헌으로 나오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쪽을 보면 앞서 김영배 의원 개정안에서처럼 미성년 성범죄에서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신문 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를 재판장에게 부과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미리 재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 재판장이 제한하지 않은 신문사항만을 물어볼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답변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한 경우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말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랑 어플에서 자주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갖다가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을 같이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범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진술을 얼만큼 믿을 것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질문을 성적 이력,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라며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를 위반한 변호인에게 감치와 과태료까지 부과해버린다면 변호인은 자신의 고객인 피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작 변호인이 재판장의 제한 사유를 어기고 질문을 했을 때 그 피해자의 성적 이력과 관련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일 때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변호인의 직감에 따라 했던 질문이 피고인의 억울함을 벗겨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인에게는 감치나 과태료를 처하겠다는 것이죠. 만일 변호인이 그와 같은 신문을 하지 못해 누군가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피고인 쪽 역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증인 신문을 하면서 증인의 대답에 따라 즉흥적으로 필요한 신문을 더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물음으로 인한 대답을 통해 피고인이 유죄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사전에 모두 제한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반대신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법을 입법한 점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보란듯이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법이 문제인 것은 이 법이 성범죄 피해자를 위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성범죄 피해자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제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있으나, 정작 국가는 2018년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보수를 삭감하였고 그 뒤로 4년 동안 할당된 예산을 전혀 증액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점점 더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기피하게 되었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업무를 진행하면 할수록 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다 보니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 역시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해야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피고인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요? 물론 예산이 드는 부분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가가 할 일을 소홀히 하고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무시하는 법안은 이제는 좀 자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